사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라진 그 남자와의 악연은 바로 이곳 세탁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와이셔츠, 바지 이런 거 다 세탁해서 다려주고 그랬는데 오후에 한 5시쯤 돼서 와갖고 뭐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고 이제 저랑 이제 안면을 트고 나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와이셔츠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빨아서 다려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아서 입고 그냥 입었던 거는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는 지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의 VVIP 손님이었습니다. 인근 항공사에 다닌다며 일주일에 2~3번은 들러 세탁물을 맡겼던 그 사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는 항공 직원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걔는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대고서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요. 그래 잘 갔다 와. 그랬죠. 뭐 옛날에 저한테. 제복을 입고 자유롭게 항공사를 출입하며 그날의 비행 스케줄을 줄줄이 꿰던 그의 정체. 그는 국내 최정상 항공사의 비행기 조종사인 신 씨였습니다. 믿었지만 이제 왜 최고 50기 1조 8천억짜리 배터기 몰고 다니는다가 이거 다니는 최고인 줄 알았지. 나 거기에 뻑간 줄 알았네. 팬텀기는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로망.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어서 정말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여자분 표정 보세요. 여심을 흔들어 놨다는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훈훈한 외모에 번듯한 직장까지 그는 너무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님 뭐 아침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춥습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요. 누님이 쓰고 있는 화장품 하나 샀으니까 한번 쓰세요. 이러면서 갖다 준 게 이제 이거예요. 사소한 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연 씨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는데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굉장히 자상하네요. 그랬던 그가 지난 11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 씨가 사라진 후에 없어진 것이 또 있었습니다. 뭐요? 국내선 기장으로 승진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맨 처음에 이제 5천만 원을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10월 25일에 적금을 타니까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로비 자금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승진 로비 자금. 승진 로비자. 네. 그러니까 국제선 부기장에서 국내선 기장으로 오는 거기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는 지연 씨 명의로 된 카드까지 사용한 후였는데 말이죠. 네? 얘 이빨 다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 달라 그러니까 안 주고서는 나 없을 때 그냥 싹 다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준비 한 거예요, 지금 얘가. 그녀의 명의로 된 카드값과 아직 갚지 못한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대출받은 6천만 원까지 모두 그녀가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8천만 원의 빚보다도 그녀를 괴롭게 하는 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는데요. 매일같이 제복을 입고 항공사를 출퇴근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녀였습니다. 그렇죠. 국내 최정상 항공사의 부기장이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그였는데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을 뿐 여전히 출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난다면 부기장 신 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혹시 이러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장님이신데 몰랐겠어요. 기장님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있을 수 있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신 적? 네. 취재 도중 신 씨의 이름을 안다는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선배님은 저 아는 기장님이신데 이 사람이 이라고 몰라요. 처음 본 사람. 저희 회사에서 상황을 가시는 분은 제가 아는 그 선배님 유일해요. 그냥. 실제 항공사에서 일하는 신 씨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도 피해자거든요. 제가 무슨 뭐 아이디 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뭐 옷을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 재발급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신분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입에 사용된 카드는 관계사에 분실된 카드였고 지니고 있던 사원증도 위조된 것으로 당사 직원이 아닙니다. 저 동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공사를 들어가가지고 공사 생활하고 군대 생활까지 해서 13년. 그다음에 한남동에 지금 7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지역. 구체적이네요, 굉장히. 예. 남의 이름을 훔쳐 거짓된 인생을 산 신 씨. 부산 동래고를 졸업했으며 공사 50기 출신이라는 것조차 거짓말일까요? 이런 사람은 50개 없거든요. 아예 남아있는 기록이 없나요? 하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어요, 공사 출신에. 75기 동래고 75기 졸업하신 이라는 분 혹시 이분 혹시 아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정확합니까? 네, 이분은 보신 적은 없으시고? 네, 없어요. 너무 상처가 다 많아요. 남자가 말한 직업도 학력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모두를 속이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는데요. 어쩜. 그에게 속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한 동네 살았던 박 씨 부부 역시 그를 파일럿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드리려고 좋은 벨트를 샀대요. 그다음에 또 넥타이를 사갖고 왔어요. 막 선물 막 사다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 양아들 삼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 부르더라고. 부부에게 살갑게 대했다는 신 씨. 그는 매번 비행을 마치고 부부의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겼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제 집 드나들듯 지냈다는데요. 남양주. 이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신씨인 건가요? 때문에 옛날에 뭐 두무 깨끼리인가 어디 거기 못 갔었지. 가봤나? 피해가 좀 많아요. 한 1,500만 원가. 8만 원, 3천만 원 가는 거예요. 1,500만 원짜리 다이아 정 5부짜리니까는 그거 다 가졌는데 다 주셨다고요? 박 씨 부부도 그를 친자식처럼 예뻐하고 잘해줬답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시계까지 부부는 몽땅 신 씨에게 줬는데요.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다가와 신뢰를 쌓고 믿음을 줬다는 이 남자. 야. 게다가 혼기가 꽉 찬 그를 위해 부부가 나서서 참한 아가씨까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아가씨 어떻게? 저게 더 곤란하잖아. 호감형 외모에 다정한 성격, 억대 연봉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 그녀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둘이 결혼만 하면 잘 되면은 잘해서 한번 그 내가 저 양아도 살고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다이아도 주고 시계도 주고 막 줬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신 씨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영화 속 여주인공이 부럽지 않았답니다. 미래를 약속할 만큼 사랑했다는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배신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6천만 원을 해줬는데 얼마 있다가 또 1억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1억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 마음이 아팠대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나 이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갖고 다 숨어요. 자살 직전이에요. 아니. 취재를 하면서 밝혀진 피해자는 총 4명. 그는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며 사랑을 연기했습니다. 여자들이 사랑에 빠진 순간 남자는 수천만 원씩을 빌렸고 총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겨 달아났는데요. 왜? 누구도 그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던 걸까요? 참. 난 힐 맞다 75에다 그냥 몸무게 쫙 대던 놈 새끼가 그냥 이걸 딱 이렇게 딱 쓰고만 이런 걸 딱 꼬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얼마나 사랑이 뻑하냐고. 그다음에 여기 항공모였는데 여기 태극기 맞고 위에는 기장 이 집 빨간 부기장인가 그걸 모르잖아요 영어를. 그때 해가지고 빽빽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복장을 딱 제고 구두도 그냥 빽빽한 걸 짚고 왔어. 그래서 아 이거 뭐 완전 최초구나.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도착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이렇게 딱 모자로 쓰고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티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티트 처음이니까 아 누님 티트는 저기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저기 바닥이다 이거예요. 돈 좀 가지고 또 10% 할인을 받아요. 직원이라고 또 이거 보여주면 또 1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입었던 제복과 항공사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비행기 조종사 신분을 믿도록 만들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어 완벽한 연기로 여자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랬겠죠.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 모든 거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누구 탓하는 거 아니고 다 내 잘못이지. 아무리 사기라도 0.001%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교묘하고 철저하게. 에? 정체를 숨기고 깜쪽같이 사라진 신 씨. 그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와. 신 씨가 사라진 지 47일이 흘렀습니다. 어이구. 47일이나 지났어. 사라지기 이틀 전에 그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추적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혹시 한번 봐주세요. 몰라. 아니 무슨 것이야. 서울의 의류 매장을 돌며 옷을 구입했다는 신 씨. 하지만 그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 이 옷 입고 온 것 같아요. 캐리어 들고. 그 비행사들 네. 캐리어 들고. 그 캐리어 끌고 이 동네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갑자기 뭐 여행을 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입을 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옷만 사간 거죠. 후기장이었는데 그 승진해가지고 그 승진한 그 기수들이 그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근처 귀금속 타운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10돈짜리 금을 이틀 연속으로 구매한 통큰 손님이었다는데요. 이분 저희한테 두 번 오셔서 하셔가지고. 아, 사셨어요? 이 기장군 입고. 뭐 기장군 있고. 그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다 해서 이 상태로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어머님 선물이었나? 어머님 선물 뭐 무슨 패스인가 뭐 그래가지고 패스인지 칠순인지 그래서 패스를 사가야 된다고 이런 거 모자는 이제 따로 옆에 챙겨왔고 이런 모자는? 이 옷을 안에 입고 오셨고 이 카드증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에 검정 색깔 자켓 같은 거 있고 아, 굳이 카드증을. 아이고. 철도 공무원 뭐 그런 거라고 기차 움직이는 기차 움직이는. 네, 그 사람이라고. 파일럿에서 철도 기관사로 직업을 바꾸어 소개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직업을 바꿔가며 자신을 위장하는 남자. 그는 지연 씨가 집을 비운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는데요. 마지막까지 찾던 네, 도망가기 전까지 네, 타고 있었던 차죠, 이게. 제가 찾았죠, 그거를. 저기 다른 사람이랑 와갖고. 그랬더니 그 칩을 빼간 거예요. 자동차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네. 꼼꼼하네. 앵건만 지금 내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는 등록선 앵건만 이제 있고 다른 거는 자동차 뭐 자기 이름으로 된 거 모든 거 지금 다 빼간 것 같아요. 빚을 조금이라도 상환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를 결정했다는 지연 씨.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 측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뭐요? 제가. 매매가 안 됩니까? 네, 그래서요. 뭐 신분증 때문에요? 네. 신분증이 있는가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신 씨라고 믿었던 그는 알고 보니 김 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름 석자와 나이만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지연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받아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화 건 데가 지금 어디시죠? 부산이래요. 부산요? 아, 전국구죠? 400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의 유명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연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는 굳이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듀티프리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 이렇게 살이 안 쪘어. 아 이게 왔었을 때는 좀 이렇게 살이 안 쪘었고. 안 쪘어. 내가 이래 보니까는 살이 너무 찐 얼굴이 나와갖고 내가 못 알아봤거든. 아까 맞네.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담배를 시켜도 신이라는 사람이 담배 저 가게 값을
였는다 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었거든.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애갖고 있는 거라. 서울 호텔로 어디 내가 보낸 것 같아. 서울 호텔로. 자신을 숨긴 채 부산에서도 그는 파일럿 신 씨로 가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들도 이 남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제품도 가져가셨고 여자 제품도 가져가셨는데 미스트 그리고 립스틱, 립글로즈 뭐 이런 거 가져가셨고 스킨 같은 거는 에센스 스킨 같은 거 뭐 가져가고 있거든요. 선물한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와이프분 심부름이라고 오셔가지고 물병 수의사라고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오셔서 와이프가 동물병원 수의사다. 선물한 물건은 면세점이 아니라 시장과 백화점에서 구입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건 그가 왜 서울에서 4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왔냐는 사실인데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아, 네네네,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 사라진 김 씨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잡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잡아야죠.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그를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그 비행기 조종사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적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아유 노가다 하는 사람인데 무슨 비행기 조종사예요. 노가다 일을 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로 피해자들을 속인 그의 진짜 직업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와이프 있고 이혼했고 애는 와이프가 키우고 있고. 네. 화려하고 근사한 파일럿 제복 뒤에 숨은 그의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카멜레온같이 자유롭게 변하는 남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쪽에서 놀았어요? 네, 여기 그 아까 호텔 거기서 숙소하고. 네. 지연 씨는 곧바로 제보자가 알려준 그의 거처로 가봤습니다. 사라진 신 씨를, 아니 김 씨를 찾는다고 2달을 헤맸는데 바로 이곳에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인근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과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드디어 사람 없어. 신발도 맞아. 개꼬야. 사람은 없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할게요, 경찰 하여. 안 돼요? 신발은 맞아요. 아니 이거 맞아. 요거 신발은 맞아요. 네, 요거 구두하고 신발하고 슬리퍼하고 다 맞아요. 근데 얘가 언제쯤 나갔어요? 나는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며칠 날은 뭐 모르겠네. 5일인가 여튼. 1월 5일이요? 예, 최근에 왔다 갔어요. 남자의 진짜 인생을 마주하고 나니 지연 씨는 말문이 턱 막힌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소름 끼치고. 네.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기장의 그 모습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짜 여자를 울리고 다니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기거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잡기는 잡아야 되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세상의 진리를 그가 아는 날이 올까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사기성이 진화된 형태의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알려진 피해자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이므로 즉각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좀 더 수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의 깊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실화 탐사됩니까? 네. 17회 그저 파일럿 있다 아닙니까? 17회 차 파일럿. 저는 엄청 친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네. 요번에 사기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인터넷 보다가 소름 돋아가지고 누군가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 맞아요. 예. 17회 때 나온 대한항공 그거 저 캐리어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와이셔츠, 배지, 바지. 파일럿 제복으로 여심을 흔들고 수억 원의 돈과 함께 사라진 남자. 그 파일럿 사기꾼이요? 예. 그가 가짜 사나이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이번엔 이제 군인이에요. 파일럿에서 이번엔 군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능력 있는 사업가. 아니 그런 걸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번엔 어디로 왔을까? 그와의 두 번째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꿈에 빠져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조금 늦다고 생각했고 한 새벽 2, 3시쯤 깼는데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보잖아요. 처음에는 실종으로 파출소를 갔는데 그렇게 이 사람 만약 얼굴을 살짝 보여주는데 맞아보라. 이 사람 지금 뭐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요? 사기로 올라와 있으니까 나는 실종 사기요?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째을까? 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주인만 사라진 남자의 집에서 굳게 잠긴 여행 가방을 찾은 유경 씨. 캐리어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와이셔츠 새 거랑 항공 사원증 막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항공사 사원증. 와. 그리고 낯선 남자의 흔적과 함께 그녀에게 남겨진 건 그러니까 가게 인수를 한다, 뭐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돈을 빌려갔는데 제가 지금 손해가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3억 정도? 지난 1년 내가 사랑한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항공이라든지 온갖 사기꾼을 검색해 봤는데 그 증명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카 찍은 거 그거 봤을 때 진짜 놀라 자빠져 버렸다니까. 참? 아, 그때 거랑 똑같네요, 캐리어가. 네, 방송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앞에 거를 저도 하나도 의심을 못 했겠죠. 그때 캐리어랑 똑같네, 진짜. 예, 똑같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안경집 속에는 과거 남자가 사용했던 가짜 항공사 신분증과 휘장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 2년간 남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낸 걸까? 저한테는 UDT라고 했거든요. 머리도 최근에 짧게 잘라버렸다니까요. 그 사이 남자에겐 새로운 직업이 생긴 듯했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다 UDT로 안다니까요. UDT는 진짜일까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엔 특수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퇴역한 군인이랍니다. 자기는 제대를 했지만 제대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훈련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UDT 부대 안에. 네, 실제로 군복 입고 가방까지 메고 가는 거 확인했다니까요. 올해만 벌써 2차례. 그는 실제 군복을 입고 훈련을 떠났다는데요. 거칠고 힘든 해상 훈련 중에도 연인에게 훈련 사진을 보내는 자상한 남자. 이게 직접 보낸 사진이에요. 훈련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동성 간에도 그의 자부심은 남달랐답니다. 난 진짜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일도 의심하였습니다. 일도 진짜로 놀러 갈 때 UDT 그 수영복 입고 왔었거든요. 그 핫팬츠 다니까 진짜 훈련 받을 때 입는 거. 일명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도 그의 위치는 각별한 듯했다는데요. 특별한 축하 행사에 도착한 각종 화환들이 그 증거랍니다. 지대 교육단. 화환에 아덴만 석혜경 선장님 이름도 적혀 있어요. 비행 얘기는 한 적 있어요? 비행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는 제주도 갈 때도 배 타고 안 됐었거든, 내한테. 아, UDT라. 어쩌면 파일럿 제복 뒤에 감춰진 그의 과거는 군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눈에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뭐죠? 한 사진 작가의 블로그였는데요. 아, 그 훈련 사진. 인터넷에서 갖다 쓴 거예요? 2011년도에 포항에 저 해병대 훈련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국방부에서 네. 초대해갖고 이게 UDT 훈련 중에 찍은 사진은 맞나요? 그냥 해병대원들 훈련이에요. 해병. 그 실제 이렇게 퇴역한 분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같아요. 아 그래요? 다 여기도 훈련 교관들이 다 있는데, 네, 굳이 퇴역한 사람을 왜 아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퇴역한 군인은 교관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관계자. 그럴 리가 없죠. 또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UDT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데요. 요즘 사칭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또다시 가짜 신분과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남자. 얘는 눈치가 빨라서 다 잘했어. 인사성도 받고 싫어하는 사람 없었죠. 처음에부터 착하더라고. 아마 이모가 싹싹하고 이모 어쩌고 이런. 갑자기 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는 저 어디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맞네. 그러면서 자기도 공고를 나왔다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본 후 그는 고등학교 동창을 자처했다는데요. 그때 면식이 있던가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아니, 없어요, 저는 아예 안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면이 없는데. 룸사롱 가서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당기고 백화점 가고 오늘 시계 한 개 샀다. 백화점에 지금 VIP들하고 가죠. 야, 백화점 VIP.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이상한 부탁을 해왔답니다. 여자를 하면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억수로 가난한 여자. 네? 예? 억수로 가난하고 억수로 그런 여자를 소개해달라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챙기고 할 수 있게끔. 가난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요? 접근이 쉬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지금 4,300만 원짜리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경찰서 있는데도 의뢰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긴 설득 끝에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각종 빚독촉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지낸다는 수키 씨.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수면제 졸피뎀이라는 거 저기. 잠이 안 오세요? 잠이 얼른 안 들어. 잠 자야 나 일을 하거든 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빌려준 게 악연의 시작이었답니다. 해군에서 잠수병이 걸려갖고 귀도 안 들리고 저 얼마 못 살아요. 참 불쌍타 생각을 했지. 작년 여름 그는 코 부위의 고통을 호소했다는데요. 아이고, 정말. 이 잠수병 걸린 사람들 이게 보면 원래 뼈가 주저앉는데 그래서 얼만데 그러니까 350일에 내 마음을 갖고 쥐락펴락한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사람이 또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요. 수키 씨의 신용카드로 오똑한 코를 갖게 된 남자.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답니다. 너무하네, 진짜. 차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아이고. 뭐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래. 신용불량자인 남자 대신 대출 심사를 받은 수키 씨. 아이고. 그런데 매매상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할부해서 조회를 딱 떠보니까 이거 대출 많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다음날 나 이거 차 안 탈라고요. 응? 차를 뽑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알았어야 됐는데 썬루프, 달부, 풀옵션 있죠. 아유, 신형 정말. 풀옵션. 완전히 신형. 응? 나도 안 타본 거라. 나도 안 타봤어. 스쿠버 장비 300. 응? 취득세 230. 차. 기름 넣는 것까지 5만 원. 지랄하고 이제 또 이제 속도 위반 딱지 뗀 것까지 나한테 날라오잖아요. 이야. 또 전화비도 밀려갖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동차세까지는 다 냈다. 25만 9천 얼마인가 그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제가 하여튼 마련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오죽하면 오늘 있잖아. 동사무소 갔다가 혹시 직접 수급자 신청돼서 안 될라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최대한은 맞춰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야, 이게 실제 통화 녹음이에요.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피해 액수가? 6,600.
6,617만 9천 원. 아이고. 결국 돈을 갚기로 한 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막 깝깝해.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지난 방송에서 남자의 은신처인 한 모텔에 경찰과 동행한 제작진. 신발도 맞아. 개꼬라. 아 기억나요. 그때 그 짐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요. 신발은 맞아요. 아니 이거 신발은 맞아. 아쉽게도 당시 남자는 3일 전 모텔을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아, 저 때만 잡았어도 정말. 그러니까요. 혹시 그가 또다시 익숙한 은신처로 몸을 숨긴 건 아닐까? 그는 이곳에서 1년간 장기 투숙객으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짐 찾아갔나요? 이 사람 맞죠, 이 사람? 어머야 모르겠다요. 이거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셨다고요? 어머머 반어그랬다. 어머야 사람 제일 변하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안 왔다고? 안 왔어요. 아예 우리 집엔 안 왔어. 나중에 동생들 시키가 가간다 했는가 뭐서 말을 한마디 하고 그냥 갔거든요. 대범하게도 방송 이후 짐까지 찾아갔답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그가 두고 간 신분증을 통해 남자의 흔적을 쫓기로 했습니다. 신분증에 주소가 있잖아요. 보고 찾을 수 있죠. 또다시 그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지를 찾은 제작진. 여긴데? 그런데 주민센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말소가 되시거나 하면은 동사무소 주소로. 다른 신분증에 적힌 주소도 마찬가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소문을 하던 중 울산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듣던 일은 없다. 찾았다. 근데 얼굴은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로 여기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자동차 근무하는 총각들. 자동차 근무하는 사람 아니고는 여기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없어요. 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 몇 년 전에 신고 연금을 비정기적으로. 파일럿 4층에서 피해자 4분 계신 건 아세요? 4명이요?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남자는 3년 전 파일럿을 사칭한 뒤 다시 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떤 모습일까? 답답하네요. 블랙박스도 그때는 안 빼서 가버렸다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라진 당일 한 자전거 가게에 들른 남자. 그런데 출지를 안 하고 갔는데 그냥 자기 끌고 나가려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470만 원.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외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그참 대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믿음보다도 그거 걸로 가네. 짤스럽게. 자전거 사장님도 피해자라는 이 말이네 지금. 다행히 그곳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왔다. 아 사라진 날 영상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같이 오는데 피해자가 아닌데? 둘 다 같이 왔었어요. 회장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 함께 자전거를 둘러보는 두 사람. 그날 남자에겐 일행이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 속 여성은 남자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아닐까요? 수소문 끝에 영상 속 그녀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진짜 만났네요. 남자 행방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뭐 같이 어디 가거나 이런 적 없어요? 자전거 사장 저쪽에 지 사라진 날 나한테 전화 왔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그녀 역시 피해자랍니다. 자전거 사야 되는데 이자도 준다고. 나그 현재 그때 100만 원 갖고 있었거든. 2010년 돈이. 내가 같이 했다니까 해갖고 안 그러면 나도 100만 원 사이 당했지요. 취재 중 확인된 피해자만 4명. 대단하다.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릅니다. 진짜 이번에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꼭. 제발요. 자전거 가게에 나타난 남자는 어디선가 큰 배낭을 메고 왔다는데요. 목소리 큰 거 같아.
자전거 타면서는 그렇게 큰 가방을 안 맵니다. 바로 2년 전 사라질 당시 남자가 맸던 그 배낭이었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냥 여행 간다고 해서 어디 가냐 하니까 제주도. 그리고 배 타고 간다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난다는 남자. 사실일까요? 배에 승선한 승객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제작진. 이 기간에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또 검색해봤는데 그 기간에 이용한 자료가 없습니다. 뭐죠? 이상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승객 중 남자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자신의 도주 방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다 세워서 타는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뭐 경상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검문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사라지기 전부터 수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런 소리 한 번씩 하더라. 조만간에 저거 사라진다 이런 소리 하기는 하더라. 남자가 사라지기 수개월 전부터 그의 잠적을 예언했다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내가 정리가 좀 돼야 돼. 정리 좀 돼놔서 연락 드리는지 안 할게. 남자는 자신의 동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쓰곤 했다는데요. 수상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동업자.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네, 한참 전에 이 친구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셔서요. 내가요. 아무 아는 거 없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공범이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범이요. 공범이라는 놈은 그 개입니다 그거. 아이고 끄습니다. 전화해봐요. 첫 방송이 나간 한 달 후 그는 파일럿 제복을 버리고 또다시 군인이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눈을 속였는데요. 야, 참.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를 결심한 수키 씨. 얘로 인해서 극단 상황에 가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없는 사람 끌고 갈까 봐. 나쁜 놈이야. 아, 참 나쁜 사람이네요. 이번엔 그를 꼭 잡아야 합니다. 지금 혐의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입수했고요. 오늘 하나 찾아냈어요. 추적에 단서가 되는 거를. 잡는 거만 남았거든요. 실화탐사대 방송 후 검거된 범인들. 파일럿이라 속이고 수억 원의 돈과 함께 사라진 남자. 17회 때 나온 대한항공 그거 캐리어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와이셔츠, 배지, 바지. 신분증. 파일럿 하다가 해군 특수부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UDT 출신의 건실한 사업가로 다시 나타난 남자의 사기극은 방송 후 검거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